들으면 들을수록 행복한 부자가 되는 채널 책 속을 누비다. RHK 코리아의 하부에커 지음 백만장자 시크릿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말 그대로 무일푼에서 불과 2년 반 만에 백만장자가 되었는데요. 자신의 사업체를 포춘 선정 500대 기업의 회사의 지분의 절반을 팔면서 자신의 꿈을 이루는 듯 했어요. 그러나 잘못된 투자 또 해픈 씀씀이로 2년도 채 못 가서 다시 빈털터리가 되죠. 그런데 성공이 이런 기쁨과 실패의 나락을 모두 경험한 바로 그 순간에 저자인 하부에커는 독특한 이론을 개발하게 됩니다. 돈과 무의식 또 부를 이루는 심리적인 과정을 잘 발견해낸 것이죠. 하부에커는 어린 시절에 가족을 통해 보고 들은 경험, 습관이 지금의 나의 돈에 대한 생각과 행동을 형성한다고 설명하고 있고요. 이 책에서는 이미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돈에 대한 무의식을 성공을 향해 다시 세팅하는 그런 놀라운 경험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의 경제적인 운명을 결정하는 경제 청사진을 또 새롭게 그리는 방법, 부자가 되기 위해 가져야 할 마인드, 행동 지침을 알려주고 있어요. 부와 성공은 경제 청사진에 따라 움직인다. 파산한 사람들을 보았는가? 그 돈 많던 사람들이 왜 한순간에 망하는 걸까? 일생일대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을 때 왜 그것이 부질없이 날아가 버리는 걸까? 겉으로 보기에는 경기, 침체나 형편없는 동업자나 기타 무슨 이유로든 단지 운이 없어서 그런 것 같다. 하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사뭇 다르다. 이것이 진짜 이유다. 내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큰 돈과 마주치면 그 돈은 금세 없어지고 기회는 사라진다. 왜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누리지 못할까? 막대한 돈과 성공을 창출하고 유지할 내적인 능력이 없는 탓이다. 돈과 성공과 함께 따라오기 마련인 도전들을 감당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큰 돈을 벌지 못하는 1차원적인 원인이다. 복권 당첨자들을 보라. 연구 결과에 의하면 그들이 얼마에 당첨되었던 건 간에 결국은 원래의 경제 상태로 돌아간다. 그들이 편안하게 다룰 수 있는 돈의 양만 쥐게 되는 것이다. 이에 비해서 자수성가한 부자들은 정반대다. 자수성가한 부자들은 돈을 잃으면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그 돈을 모두 되찾는다. 도널드 트럼프가 좋은 사례다. 트럼프는 수십억 자산가였다가 빈털터리가 되었다. 하지만 불과 2년 후에 다시 그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부자가 되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자수성가한 부자들은 돈을 잃게 되더라도 그들의 성공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백만장자의 마인드만큼은 잃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도널드의 경우에는 억만장자 마인드라고 해야겠다. 도널드 트럼프는 단순한 백만장자에 머물 수가 없다. 그의 순자산이 100만 달러라면 그가 자신의 경제 상태를 어떻게 생각할까? 아마 파산으로, 경제적으로 실패했다고 생각할 것이다. 왜냐하면 도널드 트럼프의 경제적인 자동 온돌 조절기가 수십억이 아닌 수백억으로 맞춰져 있어서 그렇다. 웬만한 사람들의 경제적인 온도 조절기는 수억이 아닌 수천만의 수준에 맞춰져 있다. 수천이 아닌 수백만에 맞춰진 사람도 있고 그 중에는 마이너스에 맞춰놓은 사람도 있다. 영하권 온도에서 몸이 얼어가고 있는데도 그들은 이유를 알지 못한다.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며 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성공하는 사람도 드물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80%가 자신이 바라는 만큼의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80%는 진정한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그들의 의식이 깨어있지 않아서다. 그들은 쳇바퀴에서 졸고 있다. 피상적인 수준에서 눈에 보이는 것만을 중심으로 일하고 생각한다. 그들은 오로지 눈에 보이는 세상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과거의 경험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 경제청사진 점검하기. 라디오나 텔레비전에 출연할 때마다 내가 즐겨하는 말이 있다. 5분만 주십시오. 그럼 당신의 경제적인 미래를 알아맞힐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 잠깐 대화를 나눠보면 그 사람의 돈과 성공에 관한 청사진을 파악할 수 있다. 사람들은 저마다 무의식 속에 돈과 성공에 대한 그림을 그려두고 있다. 다른 무엇보다도 이 청사진이 당신의 경제적인 운명을 좌우한다. 돈에 대한 청사진은 무엇인가? 말하자면 건물의 청사진과 비슷한 개념이 있다. 건물의 청사진이 그 건물에 대해 미리 세워둔 계획 또는 디자인인 것처럼 경제 청사진은 당신이 돈에 관하여 미리 짜놓은 프로그램 또는 돈과 관계하는 방식이다. 이쯤에서 아주 중요한 공식 하나를 배워보자. 당신의 현실과 부를 창출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식이며 잠재력 개발 분야의 스승들도 이 공식을 토대로 가르치고 있다. 명시 과정이라고도 부른다. T에서 F, F에서 A equal R. 이는 T는 thoughts, 생각, F는 feeling, A는 actions, R은 results. 그래서 중요한 부의 법칙이 나오죠. 생각이 감정을 낳는다. 감정이 행동을 낳는다. 행동이 결과를 낳는다. 경제청사진에는 돈과 관련된 당신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이 모두 혼합되어 있다. 이러한 경제청사진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답은 간단하다. 과거에 특히 어렸을 때 당신이 받아들이는 정보 혹은 경험이 기초를 이룬다. 1차적으로 이런 정보와 경험의 배경은 부모님, 형제자매, 친구, 권위를 지닌 인물, 선생님, 종교적인 리더, 언론 매체, 자신이 속해 있는 문화 등이다. 문화를 생각해보자. 돈에 관한 생각이나 돈을 다루는 방식이 각 문화권마다 다르다는 건 알고 있을 것이다.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돈에 관한 태도를 정해두었을까? 아니면 후천적으로 그것을 배우는 것일까? 그렇다. 아이들은 돈에 관한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을 모두 나중에 배운다. 여러분도 나도 누구나 다 그렇다. 우리는 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배우며 자랐다. 이렇게 부지불식간에 배운 것들이 프로그래밍 되어 살아가는 내내 자동적인 반응으로 나타난다. 물론 돈에 대한 마인드를 바꾸지 않는 한 그렇다는 얘기다. 이 책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 나는 또한 해마다 세미나를 통해 수천 명의 돈에 대한 생각을 바꿔주고 있다. 생각이 감정을 낳고 감정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결과를 낳는다고 했다. 이 부분에서 재미있는 질문을 하나 해보자. 당신의 생각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왜 옆에 있는 사람의 생각과 다를까? 우리의 생각은 마음속에 있는 정보 창고에서 나온다. 그러면 이 정보들은 또 어디서 나오는가? 과거의 프로그래밍에서 나온다. 그렇다. 당신의 과거 프로그래밍이 모든 생각을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제 우리는 명시 과정을 다음과 같이 고칠 수 있다. P, T, F, A 이코르 R. 즉 과거의 경험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래밍이 생각을 낳는다. 생각이 감정을 낳는다. 감정이 행동을 낳는다. 행동이 결과를 낳는다. 그렇다면 컴퓨터에 하는 식으로 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이미 짜여있는 프로그램을 바꾸어야 한다. 백만장자 마인드 5. 행동하는 것이 행동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 부자들은 기회를 본다. 가난한 사람들은 문제거리를 본다. 부자는 앞으로 다가올 성장을 본다. 가난한 사람들은 앞으로 다가올 손실을 본다. 부자들은 보상에 집중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위험에 집중한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컵이 반이 찼는가 반이 비었는가의 문제이다. 긍정적인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당신의 습관적인 견해를 말하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두려움을 바탕으로 선택한다. 이 상황에서 무엇이 잘못될까? 무엇이 잘못될 수 있을까를 계속 생각한다. 이런 것들이 그들의 주된 마인드다. 중산층 사람들은 조금 더 낙관적이다.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인드를 갖고 있다. 부자들은 자기 삶의 결과에 책임을 지고 내가 잘 되게 만들 거니까 잘 될 것이다 라는 마인드로 행동한다. 부자들은 성공을 기대한다. 자신의 능력을 확신하고 독창성을 믿는다.
문제가 생기면 성공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보상이 클수록 위험도 크다. 부자들은 끊임없이 기회를 바라보기 때문에 기꺼이 위험을 감수한다. 위험을 기꺼이 감수한다는 것은 실패를 순순히 받아들인다는 말이 아니다. 부자들은 근거 있는 위험에 뛰어든다. 치밀하게 조사하고 부지런히 움직이고 확실한 정보와 사실을 기반으로 결정한다. 부자들이 뭐든지 다 알고 있을까? 미리 다 알고 덤비는 걸까? 아니다. 최대한 짧은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정보를 토대로 공격의 수위와 수준을 결정한다. 가난한 사람들도 기회가 오면 잡을 준비가 돼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핑계대며 시간 벌기가 고작이다. 덤벼들기가 무서워서 우물쭈물 망설인다. 몇 주일, 몇 달, 심지어 몇 년까지 미뤄두다가 대개는 기회를 잃어버린다. 기회를 놓치고 나서 그 상황을 합리화한다. 준비하는 중이었다는 식으로. 물론 그럴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준비하고 있는 동안 부자들은 뛰어들어갔다 빠져나와 또 한몫의 재산을 챙긴다. 내 말이 모순되게 들리는가? 자율적인 책임을 강조하지 않았냐고 반복하고 싶은가? 하지만 부자가 되거나 성공하는 데에는 행운이라는 요소도 일말의 작용을 한다. 축구 경기에서 종료 시간 몇 분 전에 상대편 선수가 어이없는 실수로 공을 놓쳐서 당신의 팀의 승리를 안겨줄 수도 있다. 또 외딴 지역에 약간의 자금으로 땅을 사두었는데 10년 후에 어느 대기업이 그 땅에 본사나 쇼핑센터를 짓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 여기에 투자한 사람은 하루아침에 부자가 된다. 그렇다면 이것이 그의 뛰어난 사업 감각 덕분일까? 단순한 행운일까? 내가 보기에는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것 같다. 요점은 행운을 포함하여 가치 있는 것은 모두 다 당신이 행동을 하지 않는 한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제적인 성공하려면 당신이 어떤 식으로든 행동을 해야 한다. 뭔가를 사거나 무언가를 시작해야 한다. 당신의 용기와 노력에 대해 기적적인 성공을 안겨준 것은 행운일까? 우주 또는 저 높은 곳의 힘일까? 나한테 물어본다면 이렇게 대답하겠다. 그게 무슨 상관인가? 어쨌거나 잘 되었는걸. 여기서 또 하나의 핵심 원칙은 부자는 원하는 것에 집중하는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원하지 않는 것에 집중한다는 점이다. 우주의 원칙에 따라 집중하는 곳이 커지기 마련이다. 부자는 어디에서나 기회를 찾아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기회가 무궁무진하다. 문제는 엄청나게 벌 수 있는 그 기회들을 다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어디서나 장애물을 찾아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무궁무진하고 그 많은 장애물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가 가장 큰 문제다. 간단하다. 당신의 관심이 어디로 향해 있느냐에 따라 찾는 것과 얻는 것이 결정된다. 기회를 노리고 있으면 기회를 얻는다. 문제거리를 노려보고 있으면 문제거리들이 생겨난다. 문제가 생길 때 그걸 처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해결해야 한다. 하지만 목표를 바라보는 시선은 고정시켜라. 관역을 향해 계속 움직여가라.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써라. 물이 생기면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얼른 자신의 비전을 다시 쳐다보라. 문제를 해결하려고 동분서주하는 인생을 만들지 마라. 불 끄는데 시간을 다 허비하지 말라. 그런 사람들은 후퇴한다. 목표를 향해 꾸준히 전진하며 생각하고 행동하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써라. 단순하고도 중요한 충고 하나 들어보겠는가? 부자가 되려면 돈을 벌고 관리하고 투자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라. 가난해지려면 돈을 쓰는 데 관심을 쏟아라. 1000권의 책을 읽고 성공 강의를 100번 들었더라도 사실은 이 말이 요점이다. 명심하라. 당신의 시선이 가는 곳이 커지게 되어 있다. 더욱이 부자들은 필요한 정보를 미리 다 알 수 없다는 걸 인정한다. 더욱이 우리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사람들이 내면의 힘을 길러 성공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는데 여기서 가르치는 원칙 하나가 준비, 발사, 조준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준비하고 조준한 다음에 발사하는 게 정석 아닌가?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 최대한
짧은 시간 내에 최선의 준비를 하고 행동을 취하고 그 후에 수정 작업을 거치며 길을 계속 가게 된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다 알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정상이 아니다. 언젠가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을 모조리 준비해 놓으면 절대 잘못되는 일이 없을 거라고 믿는 사람은 심각한 망상에 빠져 있는 것이다. 우주에는 직선이 없다. 삶은 똑바로 뻗은 선을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 굽이굽이 흐르는 강물의 움직임과 더 흡사하다. 대개는 다음 굽이밖에 보이지 않고 그 다음 굽이를 돌고 나면 또 다른 굽이가 보이는 시기다. 그렇다면 지금 있는 곳에서 지금 가진 것으로 게임을 시작하는 편이 낫다. 나는 이것이 가능성의 문이 많은 복도에 들어가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몇 년 전에 플로리다 포트 로더데일에 24시간 디저트 카페를 차리고 또 계획할 때 일이다. 가게 위치를 연구하고 시장 조사를 하고 필요한 모든 장비들을 알아보고 뛰어다녔다. 케이크, 파이, 아이스크림, 커피 등 어떤 메뉴를 내놓을지도 조사했다. 제일 먼저 닥친 문제는 내가 뚱뚱해졌다는 것이다. 메뉴를 확인하면서 먹은 것들이 다 살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나는 나 자신에게 물어보았다. 이봐 하부, 제일 좋은 조사 방법이 뭘까? 그랬더니 나보다 훨씬 똑똑한 게 분명한 하부가 대답했다. 사업을 배우고 싶으면 그 업종으로 뛰어들어. 처음부터 가게를 차릴 필요는 없어.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복도로 들어가는 거야. 그런 가게에 취직해. 가게 청소하고 접시만 닦아도 밖에서 10년 조사한 것보다 더 많이 알게 될 거다. 그래서 난 그렇게 했다. 마더 버틀러스 파이 가게에 취직했을 때다. 그들이 나를 보자마자 나의 탁월한 재능을 알아보고 사장 자리에 앉혔다고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슬프게도 그들은 지도자로서의 내 능력을 알아보지 못했고 실은 관심도 없었다. 난 웨이터 보조 일을 하게 되었다. 마루도 청소하고 접시도 닦았다. 의지의 힘이 이런 데서 발동하다니 재미있지 않은가. 그런 거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했더니 바로 그 일을 하게 되었다. 그 일을 하면서 자존심 상하는 걸 꾹꾹 참아야 했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상황을 그런 식으로 보지 않는다. 파이 사업을 배우겠다는 사명을 안고 시작한 일이었다. 다른 사람이 돈 주고 구입한 티켓으로 배울 기회를 얻었고 덤으로 쌈짓돈도 챙길 수 있으니 감사할 따름이었다. 웨이터 보조로 일하는 동안 매니저 옆에서 총 수입과 수익에 관한 문제들을 같이 고민하며 많은 시간을 보냈다. 공급업체 이름을 알아내려고 물품 상자들을 확인해보고 장비와 재료와 발생 가능한 문제들을 배우려고 새벽 4시에 제빵사에 심부름을 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아마 내가 꽤 일을 잘했던 모양이다. 매니저가 부르더니 파이도 한 조각 주면서 승진을 시켜주겠다고 한 것이다. 계산대에 앉을 수 있는 영광의 자리로 말이다. 난 정확히 1초 10억 분의 1 동안 그 제의를 생각했다. 그리고 대답했다. 감사합니다만 사양하겠습니다. 첫째, 계산대에 북박혀 있어서는 절대 많은 걸 배울 수 없다. 둘째, 나는 이미 배우고자 했던 것을 배웠다. 나의 목표를 완수했다. 이래서 내가 복도라고 표현한 것이다. 당신이 원하는 분야, 직종으로 일단 들어가라는 뜻이다. 그 일을 배우는 데에는 이 방법이 단연 최고다. 안에서 직접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필요한 인맥을 만들 수 있다. 이건 역시 밖에서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만들 수 없다. 셋째, 복도에 들어서고 나면 여기저기서 기회의 문이 열린다. 실제로 돌아가는 상황을 살펴보다가 전에 깨닫지 못했던 틈새 시장을 찾을 수도 있다. 넷째, 그 분야가 자신에게 맞는지 맞지 않는지라는 걸 깨달을 수 있다. 다행히 너무 깊이 빠지기 전에 말이다. 위의 내용 중 나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첫째, 마더 버틀러스 파이 가게를 그만두었을 때쯤 나는 파이 냄새를 맡는 건 물론이고 보는 것도 참을 수 없었다. 둘째, 내가 그만둔 다음 날 제빵사가 그만두었는데 나한테 전화를 걸어 아주 화끈하고 새로운 운동기구를 발견했다면서 보여주겠다고 했다. 그걸 보고 나서 여기저기 알아본 결과 꽤 괜찮은 아이템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빵사의 생각은 달랐기 때문에 나 혼자 일해보기로 마음먹었다. 나는 그 운동기구를 스포츠용품점과 백화점에 팔러 다니기 시작했다.
그러던 와중에 어느 소매점이나 똑같은 점이 있다는 걸 알아차렸다. 장비가 초라하다는 것이었다. 내 머릿속에 미친 듯이 벨이 울렸다. 기회야, 절호의 기회야. 기회가 왔어. 세상 일이라는 게 참 재미있다. 그때 운동기구를 처음 바라봤는데 그 일로 결국 스포츠용품 소매점 1호를 열게 되었고 내 인생의 첫 번째 100만 달러를 벌어들였으니 말이다. 파이 가게에서 웨이터 보조로 일한 것이 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다. 여기에 교훈이 있다. 복도로 들어가라. 당신에게 어떤 문이 열릴지 모른다. 나의 좌우명은 행동하는 것이 행동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이다. 부자들은 일단 게임을 시작하고 그때그때 현명한 결정을 내리며 수정을 가한다. 돛을 조정하며 항해해 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과 자신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건 생각하지 못한다. 미리 다 알기 전에는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는다. 결국 준비, 발사, 조준의 긍정적인 태도를 지닌 부자들이 행동을 시작하고 대개 그들이 승리한다. 문제점들을 다 확인하고 대처 방안을 정확히 알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가난한 사람들은 영원히 행동에 뛰어들지 못하고 항상 패배자가 된다. 부자들은 기회를 보고 뛰어들어 더 부자가 된다. 가난한 사람들은 여전히 준비하는 중이다. 백만장자 마인드 8번째. 자신과 자신의 가치를 알려야 한다. 부자는 자신을 알리고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고 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판매와 홍보를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우리 회사에서는 10가지 이상의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 흔히 초급 세미나를 진행할 때 다른 강좌들을 간단히 소개하고 할인 혜택과 보너스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넘어간다. 그런데 사람마다 보이는 반응이 다르다. 대부분은 다른 강좌의 내용을 알 수 있고 특별 할인을 받을 수 있다며 기뻐하고 감사한다. 반면에 탐탁지 않아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것이 자신에게 유익한 정보이건 아니건 홍보한다는 자체에 분개한다. 당신이 이런 사람이라면 자신에 대해 알아차릴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다. 홍보를 싫어하는 사람은 성공으로 가는 길에 커다란 장애물을 안고 있는 격이다. 판매와 홍보에 대한 감정이 안 좋을 경우 그 사람의 경제 수준은 낮은 상태일 게 분명하다. 당신에 대해 또는 당신이 파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알리는 게 싫으면 무슨 수로 사업주나 직원으로서 큰 성과를 올릴 수 있겠는가? 자기 가치를 홍보하지 않으면 당신보다 적극적인 사람이 승진계단에서 훨씬 앞서 나가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판매나 홍보를 꺼리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당신의 경험에 비추어 판단해보라. 첫째, 예전에 언젠가 당신에게 홍보하러 온 사람이 불쾌하게 굴었을 수 있다. 강매한다는 느낌이 들었거나 한창 정신없을 때 그들이 귀찮게 했을지 모른다. 아무리 싫다고 해도 덤벼들었을 수도 있다. 어떤 경우든 이것이 과거의 경험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과거에 집착해서 당신에게 도움될 일은 없다. 둘째, 당신이 홍보를 하려 했을 때 상대방이 이런 지하에 거부했고 당시에 매우 비참하고 모욕적인 기분이 들었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 당신이 홍보를 싫어한다는 것은 실패와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드러낼 뿐이다. 과거는 과거이고 미래는 미래일 뿐 과거와 미래가 똑같지 않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셋째, 어렸을 때 부모님이 주입한 프로그램 때문일 수 있다. 알게 모르게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 무례한 일이라고 배웠을지 모른다. 어른들이 가르쳐준 예의 범절을 다 지키며 살아도 잘 살 수 있다면 아무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비즈니스와 돈에 관한 당신이 자기 자랑을 하지 않으면 누구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부자들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들과 거래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가치를 열심히 선전한다. 마지막으로 홍보를 하면 자신의 품격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은 나는 특별하다는 식의 거만증 증후군이다. 내게 가진 게 필요하면 사람들이 어떻게든 알아내서 찾아올 거라고 믿는다고나 할까.
사람들이 당신을 찾아 온 나라를 뒤지고 다니기를 바랄 수는 있지만 실제로 시장이라는 데는 상품과 서비스가 넘쳐나는 곳이다. 당신이 가진 게 최고일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대놓고 말하기에는 당신의 품위가 너무 높은 관계로 아무도 알아주는 이가 없을 것이다. 부자들은 대개 홍보 솜씨가 뛰어나다. 자신의 상품, 서비스, 아이디어를 정열적으로 열렬하게 홍보할 자세가 되어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한다. 게다가 자신의 가치를 매력적으로 포장하는 실력도 탁월하다. 포장하는 게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상상을 해보라. 여자들에게 화장 금지 선포를 내리면 어떨까? 남자들에게 양복 착용 금지 선포를 내리면 어떨까? 어차피 그것은 모두 포장에 불과하지 않는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는 책을 쓰는 일을 포함한 모든 비즈니스의 성패는 판매에 달려있다고 말한다. 자신이 최고로 잘 쓰는 작가가 아니고 최고로 잘 팔리는 작가라고 한다.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많은 돈을 벌게 해줄지는 알 수 있을 것이다. 부자들은 보면 대개 리더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뛰어난 리더들은 홍보 능력도 뛰어나다. 리더가 되려면 그를 따르는 사람들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비전을 받아들이게 하는 판매 능력, 감화력, 선동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미국의 대통령도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에게 또 의회에 자신의 당원들에게 그 이상을 지속적으로 판매하고 홍보해야 한다. 애초에 그가 자신을 홍보하지 않았다면 대통령으로 선출되지 못했을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홍보를 못하거나 하지 않는 리더는 리더의 자리에 오래 앉아 있을 수 없다. 정치판에서, 회사에서, 스포츠계에서, 심지어 부모로서의 위상도 마찬가지다. 내가 이 말을 반복하는 이유는 리더가 추종자보다 훨씬 많이 벌기 때문이다. 자신이 홍보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여기서 핵심이 아니다. 홍보를 하는 이유가 중요하다. 당신의 믿음에 관한 문제다. 진정으로 당신의 가치를 믿는가? 당신이 제시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확신하는가? 홍보하는 대상에게 그것이 정말로 유익하다고 생각하는가? 자신의 가치를 믿는다면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숨겨두는 게 옳은 일인가? 당신에게 관절염 치료제가 있는데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사람을 만났다고 치자. 그에게 약이 있다는 사실을 숨기겠는가? 그 사람이 당신의 마음을 읽을 때까지, 당신에게 치료약이 있을 거라고 짐작할 때까지 기다리겠는가? 너무 소심해서 두려워서 너무 잘난 사람이라서 홍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을 그대로 보고만 있어야 하겠는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홍보를 꺼리는 사람들은 대개 자신이 가진 상품에 확신이 없거나 자신을 충분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자신의 가치를 강하게 확신하는 사람이 누구를 만나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알리고 홍보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상상하지 못하는 것이다. 당신이 제공하는 것이 정말로 사람들에게 유익하다고 믿는다면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의무다.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뿐 아니라 당신은 부자가 된다. 부자와 중산층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돈과 부, 또 자기 자신, 타인, 삶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한다고 합니다. 이 저자가 알려준 17가지 백만장자의 마인드셋, 여러분도 그것을 장착하신다면 행복한 부자가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도 이 한 권의 멋진 책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루고 누비고 즐기세요.